육소봉전기, 고룡원저, 제19장. 19. 목숨을 건 약속. 서원은 성의 서쪽에 있는 큰 꽃밭이었다. 지금은 이미 황혼이 지났다. 나무 아래의 꽃밭과 큰 나무 아래의 누각들 사이에는 등불이 별과 같이 반짝이고 있었다. 밤바람에는 꽃향기가 묻어나고 있었고 술향기도 묻어나고 있었다. 거울 같은 달이 나무 끝에 걸려 있다. 두 나무가지가 붙어 하나가 된 나무이다. 커다란 붉은 나뭇가지가 붙어서는 하나의 가지가 된 것이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껴안고 있는 것 같았다. 육소봉은 또 설빙을 생각했다. 설빙을 생각하자 그의 마음은 바늘이 핥히고 지나간 것 같았다. 그는 무정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뜰의 한가운데로 걸어갔고 오늘 밤은 여자 손님들이 많지 않았는데도 아직 붉은 신발을 신은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급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공손나는 여기에서 육소봉 같은 사람이 그녀를 찾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고 그것은 육소봉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쟁반 같은 달이 뜨고 있었고 흐릿한 달빛은 그 아름다움이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 지금 설빙이 옆에 있다면 그녀는 틀림없이 여기서 가장 유명한 정호상소를 시키고 앉아서는 떠들어댈 것이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녀는 수줍음을 많이 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얼굴을 붉히고는 했다. 그러나 육소봉과 같이 있으면 그녀는 장난이 심한 아이처럼 줄곧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면서 멈추지 않았다. 육소봉은 한 가지 일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떠드는 것을 좋아하고 그녀가 조잘대는 것을 듣기 좋아하고 그녀가 떠드는 것을 보며 그녀가 아이같이 그의 앞에서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며 그녀가 그저 옆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그러다 그는 생각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가보려고 준비하였다. 그가 몸을 돌렸을 때 그는 늙은 할머니가 나무 아래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주 늙은 할머니가 파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등에서 큰 돌이 누르는 듯 그녀의 허리는 구부러져 있었다.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은 흡사 땅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것처럼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다. 달빛이 얼굴을 비추었고 얼굴은 주름살로 가득 차 있었다. 군밤이요. 그녀의 손에는 아주 큰 대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두꺼운 천으로 덮여 있었다. 방금 나온 군밤이요. 향기롭고 따뜻한 군밤이 한근의 열문식이요. 늙고 가난한 할머니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는 거의 갈라진 목소리로 군밤을 팔러 나온 것이었다. 육소봉은 불쌍하다고 느꼈다. 그는 원래가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할머니, 이리 오세요. 두근 살게요. 군밤은 과연 구수하고 따뜻한 데다가 방금 나온 것이었다. 한근의 열문이라 그러셨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것이 계속 육소봉의 신발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허리는 원래가 곧게 펴지지 않는 것 같았다. 육소봉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한근의 열문이면 안 돼요. 왜 비싼 것 같아요? 육소봉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이렇게 좋은 밤인데 적어도 한근의 열량은 받아야지요. 조금이라도 깎으면 나는 사지 않겠어요. 할머니도 웃었다. 웃으니 온 얼굴에 주름살이 더 깊어졌다. 이 사람은 바보인가? 아니면 경화록의 군자 나라에서 온 사람인가? 한근의 열량으로 팔면 내가 두근을 사지요. 할머니는 당연히 판다고 하였다. 한근의 20냥이라도 팔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왜 모두가 탐욕스러워지는가?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도와주어야 할 일이 있어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 같은 할망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요? 이 일은 할머니만이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할머니의 허리가 땅 위에 물건을 찾는 것처럼 굽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나를 대신해서 물건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는데?
붉은 신발을 신은 여인을 찾으면 됩니다. 붉은 신발에는 부엉이가 수놓아져 있어요. 할머니가 웃었다. 이런 일을 그녀에게 시키는 것은 아주 적합한 것이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의 치마 아래를 들추어 본다고 하여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돈을 받고는 눈에 이상한 웃음을 머금었다. 나리는 여기서 기다리세요. 내가 찾으면 당신에게 와서 알려드리지요. 당신이 찾을 수 있으면 내가 5근을 더 사주겠어요. 할머니는 기뻐하면서 걸어갔다. 육소봉은 아주 기뻤다. 기쁠 뿐만 아니라 흡족해하고 있었다. 그같이 총명한 사람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총명한 생각 같았다. 그는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잊은 것이 하나 있었다. 천재는 종종 일찍 죽는다는 것을. 밤은 아직도 따끈했고 구수했다. 육소봉은 자기를 위로하려고 준비하였다. 그는 펑퍼짐한 돌덩이를 찾아 앉아서는 밤 껍질을 벗기고는 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그때 갑자기 설빙이 생각이 났다. 설빙은 밥 먹는 것을 제일 좋아하였다. 날씨가 쌀쌀할 때 그녀는 밤을 사서 손을 따뜻하게 했다. 그런 다음 천천히 까서 먹었다. 육소봉이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도 그녀는 밤 껍질을 까고 있었다. 그날은 아주 추웠고 육소봉의 손은 거의 얼어 있었다. 그때 그녀는 그의 손을 잡더니 갑자기 그녀의 품 안에 넣는 것이었다. 육소봉은 지금까지도 그 감미롭고도 따뜻한 그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당신이 육소봉이라면 이 밤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는가? 먼 꽃들 사이에서 처량한 노랫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그 노래에도 님을 그리는 마음이 가득 들어 있었다. 육소봉은 한숨을 쉬고는 밤을 땅에 버렸다. 그 자신조차도 자기가 이렇게 정이 많고 감정적인 사람인 줄 몰랐었다. 그는 나무에 기대어서 눈을 감았다. 만약 그녀를 영원히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육소봉은 갑자기 기분이 침울해져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이때 그 군밤을 파는 할머니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육소봉의 눈은 완전히 감긴 것이 아니어서 가느다랗게 볼 수가 있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붉은 신발을 신은 여인을 찾았는지를 물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이 할머니의 침침한 눈에서 칼끝같이 날카로운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할머니의 눈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빛이었다. 육소봉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호흡을 멈추었다. 할머니는 그를 찾고 있었고 땅에 흩어져 있는 군밤들을 보고는 쭈글쭈글한 입가에 독살스러운 웃음을 띄웠다. 육소봉의 얼굴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잿빛으로 변했다. 그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하나로 세 사람을 독살시킬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군밤을 조사해보지 않은 것이 가엾은 일이지.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육소봉은 불현듯 그녀의 걷는 모양을 수상히 여겼다. 늙어서 동작이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아주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치마는 아주 길어서 땅까지 닿아 신발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신발을 신고 있을까? 육소봉이 갑자기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할머니는 놀라지도 않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곳에는 붉은 신발을 신은 여인이 없는 것 같아요. 자주색과 황색 신발은 2개를 보았는데.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붉은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는 찾았어요. 나리가 벌써 찾으셨어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바로 당신이요. 할머니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고는 말했다. 바로 나라고요? 나 같은 늙은이가 붉은 신발을 신을 수 있나요? 육소봉이 조용히 말했다. 내 눈은 투시할 수 있어서 당신의 붉은 신발이 보이는걸요. 게다가 위에 수놓아진 부엉이도 볼 수 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은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았다. 당신은 군밤을 먹지 않았나요? 먹지 않았소. 이렇게 맛있는 밤을 왜 먹지 않았나요?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정이 많은 사람은 군밤을 먹지 않나요? 먹을 수는 있지만 독이 있는 것은 먹지 않지요. 할머니가 또 웃었다. 응구슬 같은 웃음이었다. 좋아요. 과연 육소봉은 육소봉이군요. 당신은 내가 육소봉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얼굴에 네 조각의 눈썹이 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지요. 육소봉도 웃었다. 그의 웃음은 그 할머니가 듣기 좋으라고 웃는 웃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 웃는 웃음이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가 공격을 할 것을 알고 있었고 막아내기가 힘든 공격인 것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웃기 시작했을 때 이 할머니는 바구니에서 한 쌍의 단검을 꺼내는 것이었다. 붉은 리본이 메어져 있는 검이었다. 그가 이 한 쌍의 단검을 보았을 때는 칼은 이미 검광을 번쩍이며 그의 목에 닿아 있었다. 얼마나 빠른 공격인가? 얼마나 빠른 검인가? 육소봉은 공격을 막아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칼 끝에 독이 있을 것 같아 두려웠다. 평소에 그는 대범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지만 이런 생사가 걸린 문제에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는 갑자기 헤엄치듯이 미끄러져 갔다. 반응이 빨랐을 뿐만 아니라 동작도 매우 빨랐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춤추는 듯한 검광은 따라오는 것이었다. 검광은 번개 같아서 나뭇잎은 검기에 부서져 산산조각나 떨어졌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육소봉은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서문치설과 엽고성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검객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다. 옛날에 아름다운 공손씨가 있었는데 검기가 춤추며 사방으로 뻗어나가 보고 있던 산이 기가 꺾였고 하늘이 놀랐다는 말이 있는데 이곳엔 산과 같은 관중은 없었지만 육소봉도 기가 꺾였다. 밝은 보름달이 이 음산한 검기에 밀려 빛을 잃은 것 같았다. 이 사람이 예전에 제자들에게 춤추는 검기를 가르쳤다는 바로 공손대낭인가? 육소봉은 검기가 사람들이 보는 춤이 아니고 검기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금 언제라도 이 검기 아래에서 죽을 수가 있었다. 붉은 리본이 달려있는 단검은 변화가 아주 빨라 정신을 못 차리게 했다. 육소봉의 옷이 찢어졌다. 그는 나뭇가지에 붙어 피했다. 쉭 소리가 나며 검풍이 바람을 갈랐다. 두 자루의 단검이 용처럼 교차하더니 번개처럼 공격해왔다. 이곳은 도망갈 곳도 없는 막다른 곳이었다. 공손대낭의 입가에는 독살스러운 웃음이 번졌다. 그러나 그녀는 육소봉이 막다른 곳에서 삶과 죽음 중 삶을 구하는 큰 기술을 알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나무줄기를 따라서 기어내려갔는데 뱀처럼 땅에 닿았다. 탁 소리만이 들리고 칼끝이 나무줄기에 걸렸다. 잠깐 사이에 육소봉은 뛰어오르며 공격하여 검 위에 묶여있던 끈을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검의 손잡이가 끊어지는 것을 기다렸다. 공손대낭의 몸은 공중제비를 돌았는데 긴 치마가 펄럭여서 육소봉은 그녀의 신발을 보게 되었다. 그 붉은 신발을. 밝은 달은 공중에 떠 있고 붉은 신발은 달빛에 나타났다. 그녀는 한참을 날아갔다. 육소봉도 그녀가 이렇게 도망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그가 움직인 것이 그녀보다 한 발자국씩 늦었다. 이 한 걸음 때문에 그는 끝내 쫓아가지를 못했다. 그가 몸을 재빨리 움직여도 그들 사이의 거리는 계속 4~5척을 유지하였다. 육소봉은 강호에서 내공이 뛰어난 고수를 적지 않게 보았었다. 사공적성이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이었고 염철산, 곽천청, 서문취설, 노실화상 이런 사람들도 뒤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도망가고 있는 이 사람도 육소봉이 쫓아가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이 노파는 검법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내공의 고수인 것 같았다.
화원과 누각들이 날듯이 그들 발 아래로 지나갔다. 이어서 여러 겹의 지붕들과 거리가 날아갔다. 공손대낭의 동작은 줄곧 늦춰지지 않았고 그녀는 절대로 기력이 다한 노파가 아니었다. 그러나 육소봉도 정신력이나 체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 건장한 청년이어서 그의 동작 역시 당연히 민첩했다. 공손대낭은 뒤에 있는 육소봉을 떼어버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에 있는 거리에는 등불이 찬란히 빛났다. 아직은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니었고 이 거리가 이 도시에서는 가장 번잡한 곳이었다. 거리에는 찻집과 술집이 있었고 길가에는 각양각색의 노점들이 있었는데 어떤 곳에선 바느질 도구나 화장품을 팔았고 어떤 곳에선 생선회나 구운 고기를 팔았다. 공손대낭은 갑자기 아래로 내려가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살려주세요, 살려주. 그녀는 큰 소리를 지르며 찻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육소봉이 뒤를 따라 잡았다. 그러나 한 노파는 살려달라고 하고 나이도 젊고 건장한 사나이가 뒤에서 쫓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된 그곳 사람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여겼고 개 중에는 눈살을 찌푸렸고 어떤 사람은 칼을 꺼냈다. 육소봉은 모든 게 엉망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당연히 이 길가의 비범하고 건장한 젊은 사람들을 모두 쓰러뜨릴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를 쓰러뜨리기 힘들어 보였다. 7, 8명의 사람들이 칼을 들고 혹은 나무 걸상을 들고 다가와서는 육소봉 주위를 둘러싸며 욕을 했다. 나쁜 자식, 어디서 강간을 하려고? 육소봉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고 설명을 하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으며 공격을 하려 해도 공격을 할 수가 없었다. 순간 나무 걸상 하나가 날아왔지만 그는 손을 뻗어 막아냈다. 퍽 하고 그의 손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나무 걸상이 부러졌다.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인파를 뚫고 들어와서는 따다닥 하고 그들의 따귀를 때리는 것이었다. 육소봉은 뚫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는 한숨 놓을 수가 있었다. 그는 어제 저녁에 사왕의 집 정원에서 그의 무술을 시험하려던 그 두 사나이 중에 하나였다. 당신들은 이 어른이 누구신지 알고나 있나? 이 사나이는 육소봉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어른은 바로 사왕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천하제일의 무술 실력자인 육소봉이시다. 사람들은 육소봉의 이름을 듣고 놀란 것이 아니라 사왕의 친구라는 것 때문에 누구도 꼼짝을 하지 않았다. 들고 있던 칼을 슬며시 숨기고 들고 있던 나무 걸상도 내려놓았다. 모두들 겸연쩍어 하는 것 같았다. 육소봉은 뒷문 쪽으로 뚫고 나갔다. 뒷문 밖은 작은 골목이었다. 그는 방금 전에 공손대낭이 이 살인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지금 골목에는 들깨만이 어둠 속에서 뼈다귀를 빨고 있었다. 육소봉은 공손대낭의 그림자도 볼 수가 없었다. 육소봉은 한숨을 쉬었고 더 이상 쫓아갈 방법이 없음을 알고 몸을 돌렸다. 그 사나이가 와서는 익숙하지 않은 표준말로 얘기했다. 우리들은 서원으로 당신을 찾아가려던 참이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를 찾아야 할 일이 있나요? 사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들은 그 낭자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두렵지 않고 땅이 두렵지 않지만 광동인이 표준말을 하는 것을 두렵다고 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을 했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육소봉이 급하게 그의 말을 끊고는 물었다. 그녀는 어디에 있소?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길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나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다들 길을 내주었다. 내 성은 육이고 육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성이 육인 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듯 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도 자부심이 나타나 있었다. 육소봉은 그가 말을 하지 않고 빨리 걸어가 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당신의 무술은 정말 최고입니다. 육광은 오히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향기가 좋은데 드시겠습니까? 그는 품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몇 개의 군밤이었다.
구수하고 따끈한 군밤이었다. 육소봉은 독사를 본 것처럼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소? 육광은 멍해져서 말했다. 당연히 산 것이지요. 성이 6인 사람들은 원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아요. 어디서 샀소? 밤 파는 사람에게서 샀소? 저기서 샀어요. 육광이 손으로 가리키는 곳에는 과연 군밤을 파는 노점이 있었고 한 사람이 큰 쇠솥에서 밤을 굽고 있었다. 밤은 어떤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것이었다. 육소봉은 한숨을 쉬었고 손에는 식은땀이 흘러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전 그가 밤 껍질을 까고 있었던 그때가 아마도 그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 같았다. 그 밤을 하나라도 입에 넣었다면 지금 그는 육소봉이 아니었을 것이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의 이름은 없다. 엽고성의 칼끝이 그의 가슴에 닿았을 때에도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았다. 그는 사람이 정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가를 알게 되었다. 게다가 그는 지금 설빙의 소재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았던가. 육소봉은 갑자기 유쾌해지는 것을 느끼며 육광의 어깨를 잡고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육시라고는 생각지 못했소. 좋군요. 언제 시간 있으면 내가 차를 대접하지요. 차를 마시는 것은 광동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다. 밥을 안 먹더라도 차는 마시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육광이 고개를 가로저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차를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지요. 육소봉이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리며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계속 웃어댔다. 그는 기분이 좋을 때는 그가 기분이 좋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았으면 했다. 이때 육광이 돌아서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 골목은 과자집과 포목점 가운데 있는 것이었다. 골목이 무척이나 좁아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갈 수는 없었다. 골목 양쪽에는 문도 없었다. 보아하니 이 두 점포가 집을 만들 때 일부러 남겨둔 공간인 것 같았다. 아마 이 두 집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기의 담이 상대방과 닿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 골목 끝에는 붉고 작은 살인문이 있었다. 문 입구에 한 사람이 서서는 급한 듯이 손을 비비고 있었는데 육광을 보더니 그 사람은 가까이 다가와서 육광에게 두어 마디 귓속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육광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고개를 돌려 육소봉을 향해 억지로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바로 여기에요. 나는 당신과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일까? 이 집안에 무서운 일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육소봉이 들어갔을 때 그는 설빙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날지는 그도 알 수가 없었다. 정원에는 두 채의 집이 있었고 집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설빙은 아니었다. 그들은 남자 두 사람이었다.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김구령이었다. 육소봉이 놀라서 물었다. 당신이 어째서 여기에 있나요? 설빙은요? 김구령은 이 말에 대답하지는 않고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가볍고 부드러운 하얀 옷을 가리켰다. 이것은 설빙의 옷이었다. 육소봉은 당장 그 옷이 설빙의 옷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고 그 순간 얼굴색이 변해갔다. 설빙의 옷이 여기에 있는데 사람은 없었다. 이 옷이 저절로 걸어서 온 것은 아닐 것이었다. 그는 옷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육소봉은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나 의자에 앉았다. 위장에서는 신물이 넘어오고 있었다. 김구령의 안색도 침울하였고 머뭇거리며 물었다. 당신은 이것이 설빙의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나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설빙이 헤어졌을 때 설빙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었다. 그녀의 옷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그녀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이군요. 당신은 그녀를 보았나요? 육소봉은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김구령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우리들이 이곳에 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이곳에 왔나요? 이곳은 우리들이 찾던 곳이 아닙니다. 사왕이군요. 이번에 김구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정말로 당신의 친구였어요. 당신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했지요. 육소봉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기에게 물었다. 나는 그를 대신해서 최선을 다했나? 오늘 새벽부터 그의 부하들이 당신 대신 설빙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지요. 그들의 사람 찾는 방법은 아주 효과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형제는 이 성의 구석구석에 있었기 때문이다. 찻집, 술집, 여관, 작은 식당, 심지어는 구운 고기를 파는 곳까지. 이런 곳은 사람들이 가장 복잡하고 소식도 가장 많은 곳이었다. 그들은 먼저 이곳에서부터 물어나가기 시작했다. 요즘에 이상한 사람이 없었느냐고. 누구든 먹고 마시고 잠을 자야 하는 것이었다. 여관에는 없었다. 그들은 근처에 빈집을 낯선 사람에게 세준 곳은 없는지도 물어보았다. 3,000명의 시정 잡배들이 동시에 한 가지 일을 묻고 다니니 당연히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것이었다. 보리 월병가게 뒤쪽에 작은 집이 있는데 3, 4개월 전에 어떤 사람에게 세를 주었어요. 집주인에게 다시 물었고 그는 어눌하게 대답했다. 아주 어여쁜 소년에게 세를 주었어요. 인색하지도 않아서 1년치를 미리 주었어요. 그러나 그때 이후로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집은 줄곧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요. 돈을 주고 집을 빌려서 계속 집을 비워두는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 속에는 당연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비밀 같은 것이 말이다. 김구령이 말했다. 오늘 황혼 무렵에 그들은 이 일을 알아내어 즉시 사람을 여기에 보내 살펴보게 했어요. 그때 방 안에서 여인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나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이에 사라졌는지 아무도 없었어요. 육소봉이 물었다. 이 일을 당신은 어떻게 알았나요? 김구령이 웃으며 말했다. 전에 나와 같이 일하던 사람이 지금은 벼슬에 올라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그는 옆에 있는 사람의 어깨를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은 광주시의 총포두인 노소아입니다. 육소봉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자그마하고 정갈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나이는 그리 많지 않지만 머리가 하얗고 파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통 장사하는 사람의 차림이었다. 그러나 눈이 반짝였고 매부리 코에다가 허리에는 부드러운 창 같은 병기를 차고 있었다. 강호에서 지낸 사람이라면 한눈에 그가 육선문이 고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었다. 백두음. 노소와 바로 동남 일대의 도둑이 가장 두려워하는 명포인 것이다. 노소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관직에 있기는 하지만 사왕 같은 분을 항상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도 그의 부하였지요. 최선을 다해 편의를 받으리지요. 정말로 그는 이 도시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사왕의 부하들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사왕의 부하 3,000명이 모두가 나섰기에 나는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의 부하 포리를 보내어 여러 곳에 물어본 것이었다. 광주시는 영남 제1의 도시로 아주 번잡하고 복잡한 곳이었다. 이런 곳에 포리들의 우두머리라면 당연히 상당한 능력이 있을 것이었다. 노소화가 말했다. 이 일이 육소봉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즉시 노총관에게 연락을 한 것이지요. 김구령은 이제 그의 노총이 아니지만 그의 호칭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이제서야 육소봉은 왜 육광이 들어오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었다. 광주시의 총포두가 여기에 있으니 그들은 당연히 피해야만 했다. 김구령이 말했다. 설랑자의 옷이 여기에 있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 한 가지 해석밖에는 없군요. 육소봉은 듣고 있었다. 그는 김구령의 판단을 믿었다. 그 자신의 마음은 더욱 어지러웠다. 그녀를 납치한 사람은 자기의 행적이 발견된 것을 알고는 그녀를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녀의 하얀 옷이 눈에 띌 것 같아서 옷을 갈아입힌 것이고요.
여기에는 갈아입을 옷이 있어요. 노소아가 방구석에 옷장을 열자 안에는 6~7벌의 옷이 아직 있었다. 남자 옷, 여자 옷, 늙은 사람의 옷, 젊은이의 옷 모두가 있었다. 김구령이 말했다. 이곳에는 침대 하나만이 있어서 한 사람만이 살았을 텐데 6~7벌의 여러 종류의 옷이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일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이 사람은 언제라도 다른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군요. 옷이 있는데 신발이 없으니 이것도 한 가지를 증명하지요.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장을 하더라도 신는 신발은 한 가지라는 것을 증명하는군요. 붉은 신발인가요? 맞아요, 붉은 신발. 붉은 수가 놓여진 신발, 바로 신부가 신는 그런 종류이지요.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보아 새를 얻은 그 어여쁜 소녀는 바로 여인이 변장을 한 것이군요. 그런가요? 이 안에는 여러 곳에 먼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거울만 있군요. 여인은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남자도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하지요. 변장을 할 때에는 거울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김구령은 창 앞에 탁자 위에서 거울을 들고는 말했다. 앞에 땀에 젖은 흔적이 있어요. 새로 남겨진 것입니다. 여인의 손자국인가요? 김구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설빙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여기에 갇혀 있었는데 손발은 묶여 있었을 거예요. 혈이 막혔는지도 모르지요. 침대는 방금 전에 사람이 잔 것처럼 어지러웠다. 김구령이 말했다. 만약 내 추측이 틀리지 않다면 그녀는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노소아의 형제가 방 안에서 여인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으니 설랑자가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김구령은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육소봉이 이 일을 알게 되는 걸 원치 않았고 육소봉이 상처받는 것을 피하게 하려 했다. 육소봉이 말했다. 사실 그가 말하지 않았어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구령이 재빨리 말했다. 방 안에 한 방울의 핏자국도 없는 것으로 보아 그녀의 상처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위로의 말이었다. 설빙이 내상을 입었다면 핏자국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육소봉은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좋았다. 그는 지금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했다. 김구령이 말했다. 이 사람은 잠시 동안 설빙을 데리고 가느라 아주 급하게 간 것 같고 많은 흔적을 남긴 것 같아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녀는 언제 갔을까요? 날이 어둡기 전일 거요. 그 시간이면 육소봉은 길에서 약속 장소인 서원으로 가려던 때로 그 군밤을 팔던 노파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였다. 그녀는 설빙을 데리고 간 후 다시 서원에 나타났을 수가 있었다. 그녀가 방을 새놓은 사람일 수도 있었다. 이 방은 2달 전에 새를 얻었는데 정확하게 5월 11일이군요. 육소봉이 놀라서 물었다. 5월 11일요? 왕부의 도난 사건이 6월 11일에 일어났는데 그녀가 방을 얻은 시기는 교묘하게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이군요. 그리고 바로 강중위의 생일 사흘 전이고요. 강중위의 생일과 이 일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의 생일이면 강경하는 그의 생일을 축하하러 오곤 한답니다. 김구령의 눈이 반짝이며 말했다. 그래서 그날 그녀는 술창고의 열쇠 모형을 만들 수 있었군요. 다른 사람이 그녀와 이 일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게 그들은 20여일을 기다려서 일을 시작했군요. 이런 큰일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겠지요. 왕부의 환경도 이해해야 하고 일을 할 때는 조금의 실수도 없었겠지요. 그녀는 평상시에 그 남자로 변장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으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곳을 조사하고 다녔겠군요. 쉽게 변장을 하고요. 이곳은 정말 좋은 장소이지요. 이곳은 번잡한 곳이어서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지요. 그녀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노소아는 줄곧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물었다. 방을 새 얻은 그 사람이 수하대도인가요? 육소봉이 말했다. 지금 우리들은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7알은 파악한 것 같아요. 김구령이 말했다. 그것밖에 안 되나요? 네. 나는 지금 우리들이 적어도 9알 이상은 파악한 것 같은데요. 당신은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 건가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지요. 그는 소매에서 붉은색의 작은 염낭을 꺼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옷장 아래에서 발견한 것인데 안에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염낭 안에는 놀랍게도 수놓는 바늘이 들어있었다. 노소아가 골목 입구의 과자점에서 약간의 월병을 사가지고 왔다. 아직 추석이 되려면 한 달이 넘게 남았지만 월병은 벌써 시장에 나와 있었다. 육소봉은 억지로 반 개를 먹었다. 이 거리는 인적이 드물어 그들은 월병을 먹으면서 걸어갔다. 수하대도는 당연히 다시는 여기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여기에 머물 필요가 없었다. 김구령이 말했다. 이 수놓는 바늘은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통 것과는 다르군요. 독이 묻어 있나요? 아니요. 그녀는 이런 증거들을 남겨놓은 것이 그녀가 여인이 아니고 술을 놓는 수염난 남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녀는 그들을 죽일 필요는 없었는데 당신은 그녀가 강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육소봉이 말했다. 강경하의 무술이 약하지는 않지만 그녀에 비한다면 한참 멀었어요. 그가 이어서 말했다. 강경하의 유일한 임무는 그녀를 대신해 왕부에 들어가서 상황을 조사하고 열쇠 모형을 만드는 것뿐이었을 거예요. 김구령이 물었다. 당신은 강경하가 그녀의 부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경하는 강호에서 알아주는 사람이고 아주 교만한데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강경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일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무공이 강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흉악한 여인은 김구령이 놀라서 물었다. 그녀를 만나보았어요? 만났을 뿐만 아니라 거의 그녀의 손에 죽을 뻔했지요. 어떻게 그녀를 만났나요? 나는 친구를 대신해서 약속 장소로 간 것이었어요. 약속 장소로 갔다고요? 어떤 약속이었나요? 그것은 목숨을 건 약속이지요. 당신의 친구가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공손대낭, 공손난이지요. 김구령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는 지금껏 그 이름을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녀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이름이 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릅니다. 김구령은 이상했다. 만나보았는데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나는 군밤 파는 할머니를 만났을 뿐이에요. 그녀에게 두근의 군밤을 샀는데 내가 하나라도 먹었다면 당신은 지금 나를 볼 수 없었을 거요. 김구령이 놀라서 말했다. 옥노파의 군밤이로군요. 옥노파의 군밤이라고요? 육소봉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2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길가에서 죽어갔는데 모두가 독살이었고 시체 옆에는 군밤들이 널려 있었어요. 노소아도 그 일을 알고 있었다. 이 일이 생기는 것은 항상 보름날 저녁이지요. 오늘이 바로 보름이에요. 노소아가 말했다. 내가 그 사건을 조사해 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죽은 사람들은 원한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재산 때문도 아니었어요. 김구령이 말했다. 죽은 사람들이 시정잡배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강호에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고 관청에서나 알고 있었어요. 노소아가 말했다. 2년 전 장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들이 그가 죽기 전에 두어 마디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첫 번째로 그가 한 말은 옥노파의 군밤이었어요. 우리들이 그에게 옥노파가 누구냐고 다시 물었지요. 왜 그를 죽였냐고. 그러자 그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녀는 보름날 저녁이 되면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육소봉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원래 그녀는 여자 백정, 도화봉, 오동낭자일 뿐만 아니라 옥노파이기도 했군요. 김구령이 말했다.
수하대도가 그녀라고 생각하나요?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모아보니 그녀가 수하대도인 것을 증명하는데 부족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내가 월병 가게가 있는 그 길까지 쫓아갔었는데 그녀에게 속아 놓쳤지요. 지금에서야 왜 그녀가 거기로 도망갔는지 알겠어요. 그녀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곳의 지리를 당신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군요. 게다가 옷장에 여러 벌의 옷이 있는데 모두가 그녀의 몸매에 맞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나이가 그리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어여쁜 젊은이로 변장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할머니로 변장을 했는데도 발에는 항상 한 쌍의 붉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위에 부엉이가 붉은 수로 놓여진 그런 신발이지요. 김구령도 길게 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어쨌든 우리들은 지금 수하대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 같군요. 노소하가 말했다. 우리들은 그녀를 아직 찾지 못했고 찾을 단서도 없어요. 육소봉이 갑자기 말했다. 있습니다. 어떤 단서인가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육소봉이 계속 얘기했다. 첫째로 우리들은 강경아가 그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두 번째는 그녀는 여기에 이런 비밀 장소를 만들어 놓았으니 다른 곳에도 일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곳이 있을 겁니다. 김구령의 눈이 빛나며 말했다. 맞아요. 어떤 고수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 자기의 독특한 버릇이 있지요. 게다가 잘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녀는 남해의 소굴에 있을 것 같아요. 남해라면 화옥헌의 소재지이다. 노소화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남해의 우두머리는 맹이에요. 전에 김노총의 부하였지요. 내가 지금 그에게 찾아보라고 하면 당신들이 여기서 거기에 갈 때쯤이면 그가 벌써 붙잡았을지도 모르지요. 당신은 지금 그에게 찾아보라고 할 수 있나요? 노소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동안 우리들은 계속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지요. 어떤 방법인가요? 전서구를 날리는 것이에요. 김구령이 말했다. 아마 그녀가 설빙을 데리고 거기에 도착할 때쯤이면 우리들이 빨리 간다면 그곳에 잡혀있는 그녀를 볼지도 모르겠군요. 노소화가 말했다. 내가 맹위에게 조심해서 조사하라고 말하지요. 절대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편지를 쓰세요. 그러지요. 그는 빠른 걸음으로 가는데 김구령이 말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노소화가 멈추어서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구령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보았다. 당신은 매월 사왕의 부하들로부터 돈을 받았지요? 노소화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800냥이요. 그러나 그것을 형제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김구령이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당신은 사왕이 육소봉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육소봉이 곧 김구령의 친구인 것도? 노소아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알고 있지요. 그 돈들은 오늘부터 받지 않겠습니다. 김구령이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오늘부터 그만큼의 돈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어요. 노소아는 감격의 빛을 나타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더 이상 말을 못하곤 몸을 돌려서 가버렸다. 육소봉이 말했다. 나는 지금에서야 사람들이 왜 당신을 300년 만에 육선문에서 가장 뛰어난 고수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왜 그런가요?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살 줄도 알고 친구를 배반할 줄도 알기 때문이지요. 김구령이 의외라는 듯 물었다. 내가 누구를 배반했다는 건가요? 바로 나를.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더러운 물에서 건져내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곤란했겠어요? 이렇게 머리가 아팠을까요? 그러나 지금 당신의 두통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 주었다는 말입니까? 김구령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수하대도 공손대낭이지요. 우리들은 지금 그녀에게 보내려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가고 있지요.
다른 일이 있으면 먼저 말하세요. 한 가지 일이 더 있어요. 어떤 일인가요? 친구. 상황을 찾아가려는 거군요. 그가 나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려 할까요? 상황은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더 이상 친구를 사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친구를 사귄다는 말인가? 작은 건물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빛도 없었다. 정원의 부하들은 모두 나가고 4명만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도 들어가 볼 수가 없었다. 사왕의 명령이 없으면 누구라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었다. 육소봉은 당연히 예외였다. 어제 저녁엔 그가 잠을 못 이루더니 아마 지금 잠이 든 것 같아요. 문이 닫혀 있어서 육소봉은 그냥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김구령이 등불을 건네주었다. 육소봉의 손이 떨리는 바람에 등불이 떨어져 꺼져버렸다. 잠깐 동안의 빛에서 그는 사왕의 튀어나온 눈동자를 보았다. 그는 빨간 리본으로 교살당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공손대낭의 단검 위에 메어져 있던 바로 그 리본이었다. 육소봉은 걸어가서 사왕의 손을 잡고는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하였다. 사왕의 손은 그보다 더 차가웠고 완전히 굳어 있었다. 방에는 어둠만이 있었다. 김구령은 등불을 켜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육소봉이 다시 사왕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육소봉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죽음 같은 어둠이었고 죽음 같은 정적이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한참을 있다가 육소봉이 말했다. 가지요. 우리들은 가야 합니다. 그러지요. 나는 그녀에게 두통을 전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웃기 시작하였다. 웃음 속에는 형용하기 힘든 비통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다행히 김구령이 불을 켜지 않아 육소봉의 표정을 볼 수가 없었다. 다만 육소봉의 목소리만 똑똑히 들렸다. 나는 그녀의 머리가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주겠어요. 김구령은 그의 뜻을 잘 알 수 있었다. 한 사람의 머리가 잘려지면 그의 머리는 영원히 아프지 않을 것이다.